모델링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태그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태그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태그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고 또는 사용해도 좋고. 자, 파일을 불러와 봅시다. 임포트. 자, 임포트.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일이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태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는 태그를 활용할 겁니다. 태그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 키를 누른 다음 태그를 만들 겁니다. 2D 평면. 자, 저는 이렇게 태그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얘를 분해할 겁니다. 지금 그룹으로 묶여 있죠. 자, 그래서 익스플로드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두 번.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분해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감추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인면선 감춰야 되고, 가구 감춰야 되고, 해치는 필요 없고, 단면 감추고, 심볼 필요 없고, 문 필요하고. 자, 필요 없는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싹 감췄습니다. 지우고 나머지만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내용이 완성이 됐네요. 지금 여기가 선이 감춰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워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이 지워진 거고, 그 다음에 누구를 지워야 되냐면 요 선을 지워야 돼요. 요 선이 지붕 라인인데 필요 없는 선이에요. 요 선 지우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여기 있는 이 선도 필요 없습니다. 지우시면 돼요. 이거 첨화선입니다. 우리 첨화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딱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스케치업 하기 전에 캐드에서 다 정리해서 넘겨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 전체를 다 어디로 보내요? 네, 2D 평면으로 보내요. 이렇게요. 태그를 다 바꾸는 거죠. 그 다음 다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자, 역시 그룹도 2D 평면으로 보내요. 그럼 나머지 이만큼 다 필요 없습니다. 삭제. 그러면 내가 작업해야 될 내용 딱 깔끔하게 남고 나머지는 다 정리된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3D 작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필요 없는 선들을 다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면 돼요. 제가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얘는 다시 분해를 하고요. 자, 무브, 아니, 렉탱글. 바깥에서 이렇게 크게 사각형을 그립니다. 선택하고요. 자, 복사해서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 사각형과 얘네들이 하나로 붙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모델링하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은 방법들이 존재를 해요. 사람마다 우리가 배운 명령어들 있죠?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이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렉탱글을 그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면과 도면이 지금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동 툴을 누른 다음 컨트롤 키를 눌렀다 뗍니다. 복사죠.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각형하고 도면하고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복사해서 제자리에다 카피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붙어버려요. 그럼 이 상태에서 벽체만 이렇게 모델링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벽체만 올릴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방법들 중 첫 번째예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안 쓸 거예요. 쉽기는 한데 제가 그 모델링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모델링 방법들을 다 똑같은 방법으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안 쓸 거고,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3D 벽면이라고 쓸 겁니다. 레이어를 3D 벽면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업 레이어를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제가 알려드리는 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따라 그리는 겁니다. 뭘로 그리냐면 그냥 렉탱글로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따라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지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면이 하나로 합쳐진 면이 나옵니다. 자, 여긴 계단이에요. 그래서 계단도 따로따로 이렇게 다 하나씩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얘는 뭐냐면 난간이에요. 이건 난간입니다. 여기도 난간이고 이건 계단이고, 보통 이 계단은 현관이랑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만들어 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 전부 다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일단 여기만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계단 계단 하나의 높이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는 계단 하나의 높이. 보통 175mm 보통. 그리고 이제 노유자들 있죠. 어린이들이 다니는 데는 150mm.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계단 하나의 높이는 150mm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150mm. 다시 여기서 150m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두 계단만 만들어 보시죠. 그럼 난간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제가 이 부분 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거 난간이에요. 난간은 얼마나 주면 될까요? 난간은 한 300mm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여기서 300mm, 여기서 다시 300mm. 그러면 이렇게 굳이 면이 나눠질 필요 없으니까 지우개로 지워요. 여기도 지워요. 여기도 지웁니다. 그러면 면이 깔끔하게 연결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난간이 이렇게 계단일 수도 있지만 사선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선일 수도 있잖아요. 지우면 돼요. 여기도 지우면 난간 모양
깔끔하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만들어 보시죠. 자, 나머지들도 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뭐 라인을 그리셔도 좋고, 이렇게 라인으로 일일이 그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벽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겹치는 부분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 지우면 되니까 창문 제하고, 지금 보시면 안쪽에 모서리 별도로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요. 벽체만 만듭니다. 이렇게 전부 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만드십니다. 여기는 창대라고 합니다. 창대요. 빗물바지예요. 빗물바지. 창문에 있는 빗물바지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그리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갑니다. 창문 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벽체를 다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따로 만들어 보시죠. 구획별로 이렇게 다 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만들어 보시죠. 제대로 그려졌는지 확인을 하려면 얘를 감추면 알아요. 얘를 감추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바닥이죠. 바닥은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 하나로 하고, 여기만 다르게 줍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높낮이가 달라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욕실에 갈 때 똑같은 높이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조금 내려가나요? 욕실 들어갈 때 조금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이거 2D 평면을 감추어 보면 알아요. 그러면 내가 빠진 게 뭐가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일자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만큼 튀어나와 있죠. 벽체가 여기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창대예요. 창대. 창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체 자체가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고 창문 턱이에요. 창문 턱. 창문 턱에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만들어 놓은 걸 창대라고 합니다. 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돼야 돼요. 다 일자입니다. 여기 다 일자예요. 다 일자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바닥을 먼저 올릴 겁니다. 바닥을 올릴 건데,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자, 먼저 푸시 앤 풀, 그리고 이렇게 올립니다. 더 이상, 지금 보시면은 리밋이 걸려서 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푸시 앤 풀 할 때 요령이 뭐냐면은, 내가 맞추고자 하는, 이렇게 높이를 똑같이 맞추고자 하는 면에다가 갖다 대면 이렇게 온페이스라고 뜨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치수를 넣지 않더라도 똑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현관이고 여기 방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현관에서 신발 벗고 그대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한 계단 높이 올라가나요? 약 한 계단 정도 올라갈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150mm를 올리시면 이렇게 현관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 욕실이에요. 욕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똑같이 여기와 여기를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주시면 돼요. 원래는 여기가 한 100mm 정도 높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50mm만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높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원래 여기 높이 차이 나요. 다시요. 여기서부터 높이 똑같이 가고 50mm 더 올려주세요. 실제로 여기는 이렇게 100mm입니다. 100mm. 그러면 이제 바닥 부분 다 완성됐습니다. 자, 바닥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벽체를 올릴 겁니다. 벽체를 하나씩 올리는데, 여기다, 즉,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다가 맞춰서 올립니다. 전부 다. 이렇게요. 전부 다 이렇게 방이죠. 방에 맞춰서 올립니다. 이렇게 방으로 맞춰서 올리시면 돼요. 방 높이로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방 높이로 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전부 다 방 높이로 한번 올려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아이소메트릭, 아이소메트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바닥에서 천장까지 있죠. 이 천장까지 중에서 천장에서 밑으로 300mm 자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장 있죠? 이 천장에서 300mm 내려서 위에 싹 잘라서 걷어낸 거예요. 그럼 천장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천고라고 하는 이 높이는 보편적으로 2400mm를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몇 mm가 올라가요? 2100mm요. 이건 다 숫자로 써주시는데, 자, 2100mm라고 이렇게 숫자로 써주시면 돼요. 창문만 빼고요. 창문은 건너뜁니다. 창문 건너뛰고 전부 다 2100mm를 이렇게 올립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제가 문 크기를 여기 이제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문 높이가
1200이에요. 일반 방문창 같은 경우 1200, 주방창 같은 경우 두 종류가 있는데 요거 450, 그 다음에 화장실 창문 600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디 달려 있는 거냐면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천장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 버렸잖아요. 300mm를 다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900mm가 되는 거고 얘는 300mm가 되는 거고. 자,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얘는 전체 창이니까 냅두고, 자, 푸시 앤 풀 전부 다 올린 다음에 거꾸로 여기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900mm를. 길이를 안다면, 여기 높이를 안다면 1200이라고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볼까요? 1200 이렇게요. 다시요. 1200. 자, 다시요. 1200. 얘는 방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방창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식탁이 있고 여기 창이 있죠. 그죠? 그럼 식탁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식탁 모델링 해봤었죠. 그죠? 그때 식탁의 높이가 720mm였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바깥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00이나 900 정도면 넉넉할 것 같습니다. 자, 푸시 앤 풀 900mm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자, 여기는 거꾸로 끝까지 올린 다음에 밑으로 300mm만 내려주시면 돼요. 여긴 욕실이죠. 그죠? 욕실의 창은 작아야 돼요. 욕실 창 높이가 600mm입니다. 근데 우리가 300mm를 뺀 거니까 높이가 300mm 밖에 안 남습니다. 여기는 싱크대가 있어요. 이렇게 싱크대가 있는 창문입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싱크대가 있는 창문 같은 경우는 중간, 그러니까 싱크대 위에 있잖아요. 1100mm입니다. 1100mm를 올려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일단 1100입니다. 높이가 얘 450이죠? 요건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방문의 높이에, 그러니까 창문의 높이에 따라서 전부 다 이렇게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바닥이요. 자, 이럴 때는 여기 평면을 끄고 보시면 좋아요. 여기 지금 여기는 아까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바닥면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럴 땐 그냥 라인 하나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다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벽체하고 바닥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우리가 여기다가 재질을 좀 넣을 겁니다. 어떤 재질이냐면 검정색이요. 검정색 재질을 하나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 버튼을 눌러 보세요. 얘가 크리에이트 매티리얼입니다. 재질 만들기예요.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 검정으로, 그리고 OK, 그리고 위에만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왜 검정을 칠하냐면 여기가 단면, 즉 면이 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놔주면 이제 기본 모습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놔보시죠. 이제 얘는 작업이 다 끝났어요. 여기를 트리플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 버튼 눌러서 메이크 그룹. 얘는 이제 더 이상 작업 안 하는 거죠. 언제 작업할까요? 재질 넣을 때요. 재질 넣을 때 작업할 겁니다. 자, 그 다음 태그를 다시 만듭니다. 자, 3D. 자, 몰딩. 그리고 선택. 몰딩. 보통 몰딩이라고 하면 우리 저기 천정하고 벽체 그 사이에 이렇게 나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 다 몰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거, 걸레바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몰딩이라고 합니다. 몰딩을 만들 건데 이 몰딩은 팔로우미로 만들 겁니다. 팔로우미로 만들 거예요. 다시요. 몰딩은 팔로우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려야 돼요. 자, 몰딩이 이렇게 갈 거잖아요. 걸레바지가. 그러니까 따라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따라 그리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을 따라 그립니다. 몰딩이 들어갈 자리를 다 따라 그리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조금 몰딩의 크기가 달라질 거예요. 네, 일단 그립니다. 그리고 방 안쪽도 몰딩을 그려야 되겠죠? 반드시 태그를 바꿔놓고 작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몰딩을 다 그렸습니다. 벽체를 감춰놓고 보면 이렇게 몰딩 라인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몰딩을 하시는데 특히 이 부분 여기가 방문 들어갈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방문이 여기까지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몰딩 라인이 여길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여기가 방문이고 여기가 방문이죠. 그죠? 근데 걸레바지가 방문을 통과하나요? 아니죠. 방문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도 아니에요. 조금 더, 이 방문의 위치가 조금 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몰딩 수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몰딩의 위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몰딩이 들어가야 될 선들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몰딩을 그릴 건데, 몰딩의 크기가, 자, 잘 보셔야 돼요. 렉탱글, 사각형을 그리는데 이렇게 바닥면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이해되시죠? 이렇게 수직이 돼야, 이렇게 수직면이 돼야 이렇게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때 크기는 얼마냐면 10에 100입니다. 이렇게 가로가 10이고 10mm고 높이가 100mm. 자, 이런 식으로요. 10,100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경로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야 여러 개 선택되죠. 그 다음 팔로우 미, 그리고 사각형 클릭. 그러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반드시 그룹 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그룹 하셔야 됩니다. 그룹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 들러붙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렉탱글. 바닥에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화살표를 눌러서 해당 선과 수직이 되게끔 찾고 10,100. 그 다음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만들어졌죠. 자, 트리플 클릭. 저는 면을 뒤집을 겁니다. 리버스 페이스. 면 뒤집기. 그 다음 메이크 그룹. 자, 그러면 벽면을 키워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걸레바지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걸레바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벽면 끄고. 자, 나머지도 다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화살표 버튼 눌러서 10,100. 자, 하기 전에 복사부터. 이게 이제 요령이죠. 다시. 렉탱글 10,100. 자, 이번엔 창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만들 겁니다. 여기다 3D 창문. 말이 창문이지 얘도 문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 태그로 바꿉니다. 그래야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도 정리가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 있는 자료를 같이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맨 앞에, 맨 오른쪽에 이렇게 테두리 돌아가잖아요. 이게 문틀입니다. 창문 틀인데 45mm. 그 다음 창문 60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깊이는 얼마냐면, 이 깊이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닥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지금 보시면 40mm에 130mm 썼네요.
30mm 썼네요. 사이즈가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목재, 얘는 스테인리스. 조금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보시면 얘가 130mm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80mm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는 80mm예요.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40mm죠. 근데 조금 아까 봤던 건 몇 mm예요? 45mm요. 크기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마다, 회사마다 이렇게 사이즈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폭은 45mm, 여기는 120mm 이렇게 맞출 겁니다. 얘는 35mm, 아니 40mm. 사이즈가 비슷해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듭니다. 렉탱글, 그 다음 옵셋을 하는데 얘를 빼야 돼요. 자, 45mm. 그럼 창틀 이렇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푸시앤풀로 이렇게 돌출하면 됩니다. 120mm. 그러면 창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합니다. 하나 만들고 반드시 그룹 하셔야 돼요. 만들고 그룹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문을 만들 건데, 자, 보세요. 여기 문. 하나는 온전히 있죠, 사이즈가. 근데 하나는 어떤가요? 쪽 일부가 사라진 거 보이시죠? 그죠? 왜 그래요? 문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겹쳐져 있는 겁니다. 여기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인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렉탱글 중간까지 이렇게 사각형을 중간까지 그립니다. 미드 포인트까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서리를 이 방향으로 30mm 이동하면 돼요. 왜 30mm냐면 문 두께가 얼마였어요? 문 폭이 60mm였죠? 근데 이 부분이 겹쳐 있단 말이죠. 그래서 30mm만 가면 돼요. 선택하고 이쪽 방향으로 30 엔터. 그러면 일단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똑같아요. 여기만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만 선택하는 거예요. 옵셋 60mm. 그리고 위에 지웁니다. 그리고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문의 위치요. 얘가 여기에 중간으로 가야죠. 그래서 중간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미드 포인트로. 또 하나.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문 하나가 완성된 거 보이시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다 같이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그 다음에 문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이 안쪽이에요. 이렇게 안쪽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10mm를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넣어줘도 되는 이유가 우리는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 그죠? 멀리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그리고 복사.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하나 더 복사해 놓으면 자, 이중창으로 창문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각각 다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선택하고 이동,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 그 다음 회전, 원점, 0도, 90도. 다시 이동,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 자,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그러면 순식간에 이렇게 4개가 완성이 됩니다. 자, 4개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 여기는 창문의 사이즈가 다르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자꾸 이런 걸 이제 하셔야 돼요. 아, 이거 또 그리긴 귀찮은데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거 계속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선택하고 복사를 합니다. 어차피 창문의 크기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 창문의 크기가 다르네요. 이건 답이 없네요. 다시 그려야 됩니다. 빨리 그리죠. 렉탱글 더블 클릭하고 모서리 빼고 옵셋 45mm 지우고 푸시 앤 풀 120mm 트리플 클릭. 저는 면 뒤집는다고 했습니다. 리버스 페이스. 그리고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가운데다 놓고 모서리 하나 선택하고 이동. 얼마요? 30mm. 더블 클릭. 면 빼고 60mm. 다시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사각형 하나 그리고 유리 질감 주고 가운데로 이동.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역시 가운데로 이동. 그 다음 하나 복사. 같이 선택하고 안쪽으로 이동. 그 다음 복사. 그러면 이 부분 창문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 창문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다 하신 분은 여기도 해보세요. 자, 이 부분이요. 여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런 창문입니다. 높이가 450mm 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여기 창문은 여기처럼 잘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00입니다. 렉탱글 이렇게 그려지는데 1200, 450. 그리고 다시 450, 1200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 벽체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를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이거 나중에 쓸 거예요. 자, 그룹은 다시 닫았고요. 자, 그 다음 옵셋 45mm 가운데를 구멍을 뻥 뚫어줍니다. 삭제. 푸시 앤 풀 120mm.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렇게 생긴 겁니다. 원래 창틀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위에를 잘라놨던 거죠. 다시요. 렉탱글. 여기 가운데까지. 다시 모서리를 이쪽으로 30mm만. 다시 옵셋 60mm. 역시 가운데 지우고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전체적으로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시 한번 유리질감 주면 돼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로 움직여줘야 돼요. 가운데로. 그러니까 잘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방향을 이렇게 안쪽으로 돌린 거예요.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자,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다시 돌린 다음에 이 포인트를 복사해서 미드 포인트로. 그래야 이렇게 만나겠죠. 이해되시나요? 미드 포인트 위치 잘 찾으셔야 돼요. 자, 다 같이 선택한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이동하기. 그 다음에 위에서 복사. 그럼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선을 그려놨잖아요. 자, 에디트 그룹. 자, 이면이 이렇게 마감돼야죠. 이렇게 마감돼야죠. 이렇게 마감돼야죠. 그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를 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작업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를 열어놓은 거였어요. 그럼 작업이 다 끝났으면 푸시앤풀로 닫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